영국 최고의 패션 매거진이 한국 스타를 지워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1월 30일 파리 패션계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생로랑의 2026 봄여름 컬렉션 런웨이 쇼장에서 말이죠. 이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블랙핑크의 로제였습니다. 생로랑 글로벌 앰버서더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당히 프론트로에 자리한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프론트로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좌석이 아니에요. 패션계의 서열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거든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인정한 최고의 인플루언서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당당히 포진했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로제의 옆자리를 채운 인물들을 보면 이 쇼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스틴 비버의 배우자이자 세계 톱 모델로 군림하는 헤일리 비버,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조이 크래비츠, 그리고 영국 팝신의 차세대의 주자 찰리 XCX까지. 이 네 명이 한 줄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순간은 그야말로 글로벌 문화 권력의 집약이었죠. 각자가 대표하는 분야와 국가, 팬덤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패션쇼 참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로제는 이날 완벽한 스타일링으로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생로랑 특유의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미학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낸 거죠.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럭셔리 패션 업계에서 한국 출신 글로벌 스타가 이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지형을 바꿔놓은 것처럼 K-패션 역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블랙핑크라는 현상이 있었고, 로제는 그 현상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콘텐츠들이 각국의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보그, 하퍼스 바자, W 매거진 같은 세계적인 패션 미디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날의 하이라이트 순간들을 자사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4명의 스타가 모두 담긴 완벽한 구도의 사진을 게재한 반면 영국의 LUK만 유독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LUK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본 순간 전 세계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진에는 헤일리 비버, 조이 크래비츠, 찰리 XCX 3명만 담겨 있었거든요. 원본 사진에서 맨 끝에 자리했던 로제는 흔적도 없이 크롭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레이아웃 문제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간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힌 똑같은 사진을 프랑스의 보그, 이탈리아의 하퍼스 바자, 미국의 W 매거진은 모두 4명이 온전히 담긴 버전으로 게재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집 기술이나 레이아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LUK의 편집진이 의도적으로 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죠. 세계 최정상급 패션 매거진의 편집진이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 크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리가 없어요. 이들은 수십 년간 비주얼 컨텐츠를 다뤄온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한 픽셀 한 픽셀까지 계산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특정 인물을 잘라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죠.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한국 팬들의 분노는 당연했고 놀라운 건 전 세계 각국의 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영어권 팬들은 물론이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된 항해 댓글들이 해당 게시물 아래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LUK는 인종차별주의자냐라는 직설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인 영국식 오만함이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댓글의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특히 주목할 만한 반응은 서구권 팬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봤자 진짜 슈퍼스타는 로제인데 라는 댓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으며 화제가 됐거든요. 이 댓글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로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미 서구권에서도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한 로제의 위상은 더 이상 K-팝 스타라는 타이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글로벌 팝 아이콘의 반열에 올라선 거죠. MTV 어워즈 수상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아시나요? 이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권위 있는 무대예요. 그래미,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죠. 여기서 주요 부문상을 받았다는 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그 아티스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로제를 엘르 UK가 사진에서 지워버렸다? 이건 단순한 편집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무지와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논란이 확산되면서 패션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베테랑 에디터는 이 정도 규모의 매거진에서 이런 수준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어요. 편집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사진 선택, 크롭, 디자인, 최종 검수까지 최소 4~5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각 단계마다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특히 표지나 메인 피드에 올라갈 콘텐츠는 편집장급 인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 시스템에서 실수로 특정 인물이 잘려나간다? 이건 편집진 전체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단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구 주류 미디어의 아시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할리우드 레드카펫에서 아시아 배우들이 겪는 차별, 음악 시상식에서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미묘한 소외감, 패션 위크에서 아시아 모델들이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이 모든 게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아시아 시장이 글로벌 문화산업의 최대 성장, 동력이 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40%에서 50%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과 중국은 프리미엄 패션 소비의 핵심 시장이죠. 생로랑 같은 브랜드가 왜 아시아 셀레브리티들을 앰버서더로 기용하겠어요? 단순히 친선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를 사진에서 제외한다는 건 엘르 UK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에요. 로제의 팬덤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명확해져요.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 수억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현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로제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자적인 팬베이스를 구축했죠. 그녀의 음악은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리스너층을 확보했고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요. 이런 인물을 소외시켰다는 건 수억 명의 잠재적 독자를 적으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파급력은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소수의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엘르 UK의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비판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이 확산됐죠.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어요. 또 시작이네. 21세기에도 이런다고? K-팝. 무시하다가 망하는 거 봤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이런 반응이 과민한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겪어야 했던 무시와 편견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K-팝은 서구, 미디어에서 이상한 아시아 음악 정도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블랙핑크는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서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논란의 또 다른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찰리 XCX예요. 그녀는 엘르 UK와는 별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패션쇼 사진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진에서 로제만 유독 어둡게 나온 거예요. 게다가 보그 재팬이 공개한 영상에서 찰리 XCX가 로제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셀레브들과만 대화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까지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리게 했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였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다른 영상들을 종합해보니 찰리 XCX와 로제는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에서 로제가 어둡게 나온 건 단순히 조명과 그림자의 문제였고 영상 속 장면도 촬영 각도와 타이밍 때문에 오해를 산 거였어요. 실제로 찰리 XCX는 한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개인 휴가로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죠. 로제와도 이전부터 서로의 공연을 관람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오해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양날의 검을 보여줘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오해도 빠르게 퍼지거든요. 다행히 팬들이 신속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찰리 XCX에 대한 오해는 빠르게 해소됐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종차별자로 몰렸으니까요. 앞으로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해질 것 같네요. LUK의 행보는 패션 저널리즘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냈어요. 이들은 1945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매거진이에요. 각국의 엘르는 독립적인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가 표방하는 가치와 철학은 공유하죠. 다양성, 포용성, 진보성 같은 거요. 그런데 영국판 엘르가 보여준 건 그 가치와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글로벌 브랜드를 표방하면서 정작 아시아 스타를 지워버리다니,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LUK는 논란이 터진 후에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공식 사과나 해명은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죠. 대신 뒤늦게 로제만 담긴 별도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뒷북치기냐.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얼버무리려고 완전히 이미지 관리용 포스팅이네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위기관리 측면에서 봐도 최악의 대응이었어요. PR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입을 모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스문의 시간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LUK는 이 모든 걸 놓쳤어요. 늑장 대응에 형식적인 게시물만 올렸으니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오만한 태도로 비쳤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매체의 편집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서구 중심의 문화 권력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거든요. 21세기 들어 글로벌 문화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주류 미디어의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뉴욕, 런던, 파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구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제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특히 밀레니얼과 지세대는 전통적인 미디어 게이트키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스스로 발굴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키고 집단 지성으로 평가하죠. LUK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무리 특정 스타를 무시하려 해도 팬들이 만들어낸 바이럴에 힘 앞에선 무력해요. 로제의 사례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전통적인 패션 매거진이 그녀를 사진에서 제외했지만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그녀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수백만 명의 팬들이 들고 일어났고 주류 언론마저 이 논란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로제는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LUK는 시대착오적인 매체라는 낙인이 찍혔죠. 패션업계의 다양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런웨이를 걷는 모델의 인종 구성, 디자이너의 배경, 편집진의 다양성 같은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흑인 모델의 비중이 늘었고 아시아 디자이너들이 주요 패션하우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보이지 않는 차별이에요.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나 배제는 줄어들었지만 미묘한 방식의 소외는 여전해요. 프론트로에 앉혀놓고는 사진에서 크롭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의 차별은 더 교묘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요. 실수였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팬들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증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하죠. LUK 사태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진정성에 관한 거예요. 많은 브랜드와 미디어들이 다양성을 말하고 포용성을 강조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죠. LUK는 아마 자사 웹사이트나 브로슈어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같은 문구를 넣어놨을 거예요.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편집 과정에서는 아시아 스타를 제외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립서비스와 실천의 괴리죠. 소비자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위선을 민감하게 포착해요. 그들은 브랜드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를 봐요.
소셜미디어 성명서나 프레스 릴리스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결정과 콘텐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LUK에게 치명타가 된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사과문을 내도 이미 본심이 드러난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글로벌 팬덤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팬들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한국 팬들은 한국에서, 미국 팬들은 미국에서 각자 활동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전 세계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언어 장벽도 기계 번역으로 쉽게 넘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쓴 비판글이 몇 시간 만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가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죠. LUK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어요. 한글,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까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노제의 팬덤이 정말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글로벌 연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이에요. 흥미로운 건 비팬들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는 점이에요. 평소 K-팝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라며 LUK를 비판했어요. 왜일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존중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슈가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공감을 얻은 거죠. 한국 미디어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죠. 또다시 한국 스타가 서구 미디어의 차별을 받았다는 프레임으로요. 이런 보도가 나갈 때마다 국내 여론은 더욱 들끓어요. 그리고 그 여론은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죠. 이렇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슈는 눈덩이처럼 커져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LUK의 주요 광고주 중에는 한국 브랜드들도 있을 거예요. K뷰티, 패션, 전자제품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요. 이들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매체가 한국 스타를 차별한다면 계속 광고비를 지불할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 문제 있는 미디어와의 협력은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일부 브랜드들은 논란이 있는 매체와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통 매체들은 이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종이 잡지 판매는 급감하고 광고 수익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빼앗겼죠. 살아남기 위해선 독자와의 신뢰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면 그나마 남아있던 독자들마저 등을 돌려요. 특히 젊은 독자층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대체할 미디어가 넘쳐나니까요. 이번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LUK가 스스로를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로랑 쇼라는 빅 이벤트를 커버하면서 화제를 만들고 트래픽을 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잘못된 편집 결정 하나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으니까요. 만약 4명이 다 담긴 사진을 그냥 올렸다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반응만 받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로제를 제외하는 선택을 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죠. 패션계 내부자들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한 에디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저널리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관계자는 LUK 편집진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완전히 오판했다고 지적했어요. 2025년 현재 럭셔리 패션 산업의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시장의 핵심 인플루언서를 무시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생로랑 측의 반응도 궁금하죠. 자사 앰버서더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브랜드가 공들여 구축한 글로벌 이미지에 금이 가는 일이니까요. 앞으로 생로랑이 LUK와의 협력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콘텐츠가 얼마나 편집되고 큐레이션 되는지 말이에요. 사진 한 장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하죠. 그 과정에서 편견이나 의도가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사진을 선택했을까? 누가 빠졌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해요. 로제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 소속사의 조언을 따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거든요. 대신 팬들과 여론이 알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압력을 넣고 해결을 촉구하게 두는 거죠. 이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아티스트는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팬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자의 영향력도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제니는 패션 아이콘으로, 리사는 글로벌 퍼포머로, 지수는 배우로, 로제는 싱어송라이터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죠. 이들이 함께 있을 때의 시너지도 대단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존재감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LUK의 결정이 더욱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로제 혼자서도 엄청난 화제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인데 굳이 사진에서 뺄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